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자은세병원 서울점에서 일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형외과에 많이 오시게 되는 통증 부위 중 하나인 어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형외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항상 여쭤보죠. 뭐 "통증이 어디가 아프세요?" 뭐 "손이나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보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여쭤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인제 뭐 굉장히 다양한 부위를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승모근 쪽이나 아니면 바깥쪽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쪽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쪽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 오셨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통증이 분포되고 있는 부위라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어깨 관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어깨 관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위팔뼈,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가 견갑골의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랑 만나서 이제 어깨 관절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형외과에서 어깨 관절, 견관절이라고 하는 부위는 일반 환자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할 때 말씀하시는 이 넓은 어깨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좁은 부위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다고 무조건 어깨 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 아니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부위가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고요. 보통 이제 어깨 통증을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로 뭐 이제는 많은 환자분도 알고 계시는 그런 부위고요. 이런 회전근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위팔뼈를 들거나 돌리거나 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총 4 개가 있는데 이 4 개를 통틀어서 이제 말하고, 일단 근육의 구조가 이건 이제 뒤쪽인데요. 이렇게 이제 뒤쪽에서 근육들이 오다가 이 끝에 부분에서 인제 뼈에 붙는 부분에서는 이게 근육 상태가 아니고 힘줄이 돼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 힘줄이 뼈를 움직여서 저희가 뭐 팔을 들거나 돌리거나 이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회전근개 힘줄은 총 이제 4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소원근, 그리고 극하근, 그리고 위쪽에 이제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앞쪽에는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거나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회전근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팔을 뭐 드는 동작, 뭐 앞으로 드는 힘도 주고 옆으로 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상완골 회전, 외회전, 내회전하는 동작들도 하지만 이 경관절 자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 힘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회전근개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총 3 가지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 충돌 증후군, 그리고 석회화 건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어깨가 아파서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환 안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보통 이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통증 위치를 여쭤보면은 보통은 이 삼각근 뭐 주변부를 가리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회전근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그 어느 쪽에 문제가 주로 있는지에 따라서 통증 위치도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공간 안쪽에 인제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 위치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통증을 호소를 하시고요.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특정한 자세에는 인제 팔을 거상, 뭐 앞으로 들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으로 들 때 걸리는 느낌이 난다고 통증을 유발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회전근개가 인제 역할에 따라서 인제 외회전이나 내회전 할 때 통증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질환들의 특징적으로는 이제 야간 밤에 주로 아픈다든지, 이게 진행이 많이 되면 단순히 통증뿐만이 아니고 팔을 들거나 이런 동작이 잘 안 되는, 힘이 빠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진행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관절경 수술은 갑자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회전근개 힘줄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호전이 안 되거나 그러면 결국 이제 마지막 단계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 이게 크게 상처를 내서 하는 수술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어깨 쪽에 구멍을 3 개, 4개 정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을 들여다본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구멍 한쪽으로는 이제 관절경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넣어서 안을 이제 모니터로 저희가 보면서 다른 구멍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넣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부위를 해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뒤에 이제 몇 번 내용이 나올 거라서 미리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떤 수술인지, 관절경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살펴볼 질환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고요. 이제 임핀지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일단 어깨 그 아까 말씀드린 구조 자체 보시면 팔뼈가 있고 견갑골이 만나서 이제 어깨 관절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충돌 증후군 이런 회전근개 힘줄은 어깨 관절에 생겼다기보다 그 위에는 힘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힘줄의 위치 자체가 보시면 이 위에 그 견갑골에서도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와 이제 위팔뼈 사이에 이렇게 힘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팔을 이렇게 옆으로 외전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 견봉과 위팔뼈 사이에 이 힘줄이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꾸 이제 끼이게 되고, 자주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여기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점액낭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 이런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힘줄 자체에도 염증이 생겨서 이게 이런 동작을 할 때 자꾸 통증이 생기는 걸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회전근개 힘줄이 위치하고 특히 이제 극상건을 표현한 그림인데, 극상건이 있는 위치를 저희가 이제 이 견봉 하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공간 자체가 좁아져서 이제 생기는 이런 증후군,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게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발되는 원인이 이제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선천적으로 이게 견봉 자체가 모양새가 이렇게 커브 모양이 있거나 아니면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뼈 모양 때문에 이런 게 남들보다 잘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한 사진인데, 보시면 이쪽이 이제 견봉입니다. 견봉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그 견봉 하 공간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정상은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뾰족하게 이제 뼈가 자라 있는 모양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퇴행성 변화, 이제 뭐 나이가 들거나 혹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뼈가 조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골극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 힘줄이 있는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에 이렇게 뾰족하게 당연히 자라 있으니까 팔을 들 때 정상일 때보다는 훨씬 뭐 통증이 잘 생길 수 있고, 압력이 높아져서 염증을 잘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엑스레이 검사에도 그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관절경을 이제 한 사진인데요. 뭐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뒤에서 설명드릴 회전근개 힘줄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을 저희가 어차피 할 때 이렇게 이제 안에를 살펴보면 이 밑에 쪽이 이제 그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 위치는 뼈인데, 뼈가 이렇게 좀 오돌토돌하게 자라 있고 염증이 있어서 이런 걸 이제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뼈도 깎아내서 이 견봉한 공간 자체의 높이를 보시면 이렇게 넓어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점액낭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이제 염증이 가득 차 있는 소견인데, 이런 것도 이제 관절경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구 같은 걸로 이제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면은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그 질환은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위치 자체는 극상건이라고, 이거는 이제 극상건을 표현한 그림인데, 극상건의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원래 정상 상태로라면 이제 안 보여야 될 하얀색 물질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흔히 말하는 석회입니다. 석회는 보통 이제 칼슘이 침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몸에서 석회가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어깨 부위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공간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이제 메커니즘은 사실 앞에 보여드린 그 충돌 증후군이랑 비슷하게 이 부위 극상관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건데, 이건 이제 단순히 염증만 있는 건 아니고 석회가 같이 동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 석회는 뭐 천천히 이제 만성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지만 아주 가끔은 굉장히 급성으로 생겨가지고 뭐 갑자기 팔을 아예 못 들 정도의 통증으로도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 뭐 부위에 따라서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경우에는 뭐 저걸 이제 해결을 해주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고, 앞에 말씀드린 충돌 증후군이랑 사실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하는 위치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뭐 초음파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주사기로 석회를 흡인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힘줄 극상권 위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가 보이는 경우 이렇게 이제 눌러서 짜주면은 이렇게 치약처럼, 보통 이제 치약처럼 생겼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석회가 쭉 나와서 이런 것을 이제 다 제거를 해주면은 이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회전근개 부분이 파열된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극상권이 쭉 이어와서 이제 처음엔 근육 상태로 이렇게 오다가 힘줄이 돼서 뼈에 붙는 부착 부분에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힘줄이 끊어진 겁니다. 이 부착 부분에 딱 붙어 있어야 이제 힘줄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끊어진 소견을 보일 때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파열의 깊이라든지 이 어느 정도 파열이 됐는지에 따라서 뭐 완전 파열, 불완전 파열로 나눌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듯이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꼭 수술해야 하나요? 묻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열의 정도 그리고 크기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고, 뭐 당연히 이제 환자분이 나이라든지 하시는 업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전층 파열이 있고 이제 완전 파열이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점점 파열된 상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를 나눠놨는데, 이 왼쪽, 가장 왼쪽은 이제 이렇게 뼈에서 그 부착 부분이 그냥 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제 위치에 있는 걸 표현을 한 거고, 이 상태로 이제 만약에 팔을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뭐 아주 단기간, 하루 이틀이나 아니면 몇 개월 만에 뭐가 문제가 아주 진행이 되진 않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퇴축이라고 해서 힘줄이 우리가 이제 고무줄을 가운데 끊으면은 양쪽으로 끌려가듯이 점점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안쪽, 관절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보면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있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정도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당겨서 이제 위치에다 이제 봉합술을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게 이제 점점 저 상태로 이제 퇴행성 변화도 같이 생기면서 저희가 저 힘줄을 당기려고 하더라도 잘 안 당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밀 검사상에서 이런 힘줄 파열이 완전 파열 그리고 전층 파열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가능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편이고요. 또한 이제 가장 처음에 회전근개 힘줄의 기능을 말씀드렸을 때 어깨 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안정화 기능이 떨어진다면 점점 이제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제 이 삼각근, 어깨 근육이 팔을 이제 들고 이제 드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회전근개 힘줄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뼈를,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를 위쪽으로 자꾸 당기기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힘줄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병원을 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면은 이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엑스레이랑은 다르게 그 위팔뼈, 상완골이랑 견봉 사이 공간이 거의 없죠. 뼈가 거의 닿아 있는 소견이고 관절도 많이 망가진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줄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힘줄이 이미 다 망가져서 봉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사진처럼 뼈를 막 이렇게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꽤 심한 정도로 있으면 이제 말씀드린 이제 수술, 처음에 시도하는 건 당연히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힘줄 파열이 있으면 관절경적 봉합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실이 달려있는 수처 앵커라는 걸 이용해서 이 그림처럼 이제 처음 상태가 이렇게 파열이 있어서 위에 원래 이 부위 뼈에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파열돼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당겨져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 수처 앵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원래 위치대로 갖다 붙여 놓는 그런 봉합술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완전 파열이 있는 상태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바로 앞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힘줄을 봉합하고 싶어도 봉합을 할 수 없는 모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더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정확한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세 가지 충돌 증후군 그리고 석회화 건염,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내원하셔서는 거의 아픈 위치도 비슷하고요, 양상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 충돌 증후군이나 석회화 건염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젊을 때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고, 회전근개 파열은 점점 이제 이 충돌 증후군에서 예전엔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돌 증후군이 처음에 있었다가 점점 이제 진행이 돼서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계속 닳다 보면은 부분 파열이 생겼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 파열로 진행되는 이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서, 비슷한 증상, 예를 들면 통증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확히 이제 힘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위치가 아프시고, 뭐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팔을 들거나 회전시킬 때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런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픈 위치나 이런 통증 동작만 보고서 이게 뭐 단순히 충돌 증후군인지 아니면 뭐 회전근개 파열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뭔가 이제 뭐 아주 큰 외상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20대, 30대에 회전근개 힘줄이 완전 파열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충돌 증후군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이제 이런 검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네 번째 질환은 동결견이라고 해서 흔히 뭐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회전근개 힘줄보다는 좀 더 이제 깊은 쪽, 실제로 이제 어깨 관절에 생기는 문제고요. 어깨 관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견갑골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랑 위팔뼈에 이제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 만나서 이제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그 관절은 이제 어느 관절이든지 관절막이라고 하는 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관절 주머니가 이런 어깨 관절을 뼈를 싸고 있는데, 그 관절낭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보통 이제 관절낭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오십견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정상 관절낭, 관절 주머니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붉긋붉긋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염증이 생겨져 있고 이제 두꺼워져 있는 관절낭 소견이 보여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고 두꺼워져 있고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통증 부위 자체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그 회전근개 질환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이런 삼각근 주변 이 근처가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헌적으로는 조금 더 이 앞에 회전근개 힘줄들에 생긴 문제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십견의 증상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는 가동 범위의 제한이 가장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팔이 잘 안 들린다, 각도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거는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는 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고요. 수동적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병원에 오시면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가동 범위 체크를 해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들다가 아파서 안 들리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통증을 어느 정도 참고 들린다고 하면은, 오십견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의 문제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옆에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각도를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이제 해보지만 힘을 줬는데도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안 들리는 이런 소견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이 있으면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오십견 증상,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으신 거고요. 실제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도 이렇게 앞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실제로 이제 관절경으로 저희가 어깨 관절 안쪽을 쳐다봐 보면 이게 이제 정상 관절인데 굉장히 뭔가 깨끗하죠. 깨끗한데 이제 유착성 관절낭 오십견이 있으신 환자분을 관절경 소견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관절낭 부분이 다 붉게 이렇게 염증기가 가득하고 뭔가 이제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런 소견들이 보입니다. 그 오십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가동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우선순위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치료 약 드시고 주사 치료도 하고 해볼 수 있지만,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환자분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에 그 제한이 있는 가동 범위, 앞으로 드는 거상하는 거랑 그리고 외회전, 내회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문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는 외회전에 대한 스트레칭 하는 거, 앞쪽 팔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가동 범위 스트레칭을 하는 거, 그리고 내회전까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뭐 다리나 이런 데 스트레칭 해 보면 당기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50견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병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각도보다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당연히 아픕니다. 아픈데 어느 정도는 이제 통증이나 이제 당기는 느낌을 참고 그 각도보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각도가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통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통증을 참고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 주셔야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레지던트 때 그 어깨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께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칭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아파도 눈물 나도록 아파도 참고 해야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안 되면은 결국 가동 범위가 너무 안 나오면 저희가 일상생활 할 때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서 용변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물건 같은 걸 집을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각도를 회복을 해 줘야 되는데 혼자서 스트레칭하고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마취를 해 놓은 상태에서 관절을 강제로 꺾어 놓는 관절 수동술, 보통 이제 브리즈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처럼 위쪽으로 드는 거, 외회전, 내회전 전부 각 방향에서 관절을 다 풀어주는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제 뭐 브리즈망만 하는 경우도 있고 관절경으로 이렇게 안쪽을 봐서 이렇게 이제 기구를 통해서 관절낭을 말 그대로 쪼끔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관절낭 유리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의 문제랑 이제 회전근개 문제,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화 건염, 오십견 이렇게 네 가지 질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질환들은 사실 통증 위치는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 증상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보통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아프고 들거나 회전시킬 때 아픈 그런 증상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증상만 들어서 혹은 통증 위치만 봐서 이게 뭐의 문제다, 뭐 오십견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이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같이 동반이 된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왜냐면 이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각도 이상 움직이려고 하면 아파서 환자분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에는 이게 그 각도 이상 안 쓰다 보니까 그게 말 그대로 굳어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렇게 오십견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는 사실 이제 뭐 주치의 선생님이 신체 진찰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각각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어깨 인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인제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